매년 신고를 해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해 5월달하고 6월달에 해외 출장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3년 동안 신고를 하고 그 해에는 못했어요. 과태료가 나왔는데 2억이 나왔어요. 누락할 의도나 이런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과태료를 내는 게 맞냐? 네. 근데 맞다. 어. 내라. 그러니까 한국이랑 미국이랑 그런 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미국은 현재 지금 국세청에서도 그럼 매년 정보 교환이 되고 있고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에 정보 교환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네. 수동으로 수집을 해야 되고 편지를 레터를 써가지고 우편으로 보내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네네네. AI가 너무 발달돼 있다 보니 그렇죠. 수집도 자동으로 수집이 되고 자동으로 다 발송되다 보니까 훨씬 더 쉬워졌죠. 네. 그리고 예전 요청에 의한 정보 교환도 사실은 한 번 보내면 언제 올 줄 몰랐어요. 네. 그쪽에서 보내줘야 보내주는 거니까. 근데 최근에는 70% 이상은 6개월 안에 전부 다 오고요. 90% 이상은 1년 안에 다 온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그 다뤄본 것 중에서 미국의 이제 EB5라는 투자 이민을 신청하신 분들은 지분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 K1이라는 서류를 받게 돼요. 그 K1 서류에 보면 내 지분율만큼 잡히는 소득이 있는데 그 소득 정보가 한국국세청으로 넘어와서 종합소득세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노티스를 되게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 거를 보게 되면 진짜 소득 부분도 많이 정보 교환이 된다라고 보이더라고요. 제가 되게 안에 주의해야 될 있을 때 부분이. 미국 국세청에 요청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코리아에 자회사가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네. 미국에 본사를 두고 네. 있는 자회사 임직원들 기본적으로 미국에 있는 뱅크에다가 스탁옵션 같은 걸 주거든요. 어. 그럼 한국에서 어떻게 알겠어? 라고 신고를 안 한단 말이죠. 근데 2009년인가 10년쯤 너네 미국에 이런 회사들이 국내에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 임직원들한테 그런 스탁옵션이나 RSU나 ESPP 같은 거 지급한 거 있으면 전부 보내줘. 왜 그러셨어요? 아니 하라고 하니까 한 거지 내가 네네. 팬이네. 그래가지고 그 자료 받아가지고 다 과세했거든요. 그게 5년치가 과세가 되고 여객 쪽에 대한 그런 탈세는 가산세도 굉장히 높거든요. 60%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5년치 가산세까지 하게 되면 1년치 연봉 후딱 나갈 거예요 아마. 저희 예. 고객분 지금 분들 구글 임원분들 좀 있으시거든요. 세무조사 받으셨죠. 네. 아예 구글 자체가 네. 그래서 조금 많이. 내가 네네. 팬이네. 대한민국 국세청은 스탁옵션들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냥 신고를 하시는 게 좋다. 맞아요. 지금 굉장히 좋은 부분 짚어주셨는데 이런 분들이 몇 가지 포인트 짚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완전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납세조합을 통해서 뭐 미리 신고를 하게 되면 10% 공제가 뭐 네, 가능해서 있어요. 지금 5월달인데 지금 소득세 신고 기간이잖아요. 맞아요.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한 분은 RSU를 행사한 소득만 6, 7억 가까이 돼요. 그분이 10%를 아끼면 몇 천만 원 아끼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납세조합을 통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큰 저세 방법이죠. 그렇죠. 네. Excuse me. 한국의 해외 금융 계좌 보고는 본인들이 직접 해요? 아니면 세무사들이 담당을 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직접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사를 통해서 하게 돼 있죠. 근데 그 서식을 집어넣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롭게 돼 있어가지고 네. 직접 하시기에는 어렵죠. 이게 저희가 해외 많이 금융 해드리고 계좌 있어요. 보고가 미국 당연히 중요하지만 한국도 너무 중요한 게 한국인들도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세요. 외국한 거래은행을 지정을 하고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면서 취득 자금이 미국으로 가요. 그러면 당연히 해외 금융 계좌 보고 대상이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런 분들이 누락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이었죠. 맞아요. 네, 네, 네. Excuse me. 취득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국세청에서 보고 있는 거는 자금 출처에 출처, 자금 그렇죠. 출처 예, 부분.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소득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하는 거고요. 돈이 갔기 때문에 해외 계좌 신고했어? 네. 이거 보는 거고 취득과 관련해 가지고도 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가지고 외국환거래은행에도 그렇죠. 예, 신고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신고할 게 많아요 굉장히. 맞아요. 예, 근데 많아요. 그런 것들을 신경 안 신고 안 쓰다 하면 보면 안 예, 좀 뭐라고 하겠죠? Excuse me. 신경 쓸 게 많지만 그게 세금 내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냥 신고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기억하고 있다 꼭 하셔야 되고 안 했을 때 페널티가 꼭 있으니까. 맞아요. 예, 저는 가장 이제 억울했던 케이스가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신고를 해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해 5월달하고 6월달에 해외 출장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3년 동안 신고를 하고 그 해에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했어요. 그 빠진 한 해에 신고를 누락했다고 해가지고 과태료가 나왔는데 2억이 나왔어요. 너무 억울한 거죠. 그렇죠. 내가 매년 신고를 했고 그럼 내가 이걸 누락할 의도나 이런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과태료를 내는 게 맞냐? 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다. 어. 내라.
냈어 그래서. 냈죠. 너무 억울하죠. 그러니까 한국이랑 미국이랑 그런 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미국은 자진신고라는 제도가 있고 의도성이 없었을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서 벌금을 전액 면제받거나 미니멈 벌금 5%만 납부하면 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억울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이거를 좀 소송을 했으면 아마 법원에서는 좀 이해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판례가 있어요. 그냥.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예, 아. 왜냐하면 그냥 다 내고 마니까 귀찮아서 변호사 비용도 많고.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이 좀 한국과 미국 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Excuse me. 사실 한미뿐만 아니라 글로벌의 이슈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 그만큼 리스크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정보들이 뭐 유튜브나 뭐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조금 정보가 수집이 되긴 하지만 뭐 정말 크로스로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거를 좀 토픽으로 만들어서 좀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알려드리고자 콘텐츠 많이 준비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많이 도와주세요. 훌륭하십니다.